최근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구설수에 올랐던 베트남의 행동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한국의 예상 혹은 발언과는 영 딴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베트남의 응웬 수원 푹 총리는 현재 시국과 관련 가장 상황을 잘 통제하며 대응을 잘하는 한국이 아닌 일본의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자고 협력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일본의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일본에게 상황대처 노하우를 전수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가 깊다고 하지만 정작 전 세계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데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방향이 다소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한국도 베트남의 제1의 투자국으로 양국 간의 경제 교류가 원활한데 최근 일방적으로 한국만 막았던 조치로 인해서 구설수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가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최근 일본에 대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올림픽이 연기가 결정된 이후에야 행동에 나서는 일본 당국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테스트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 도쿄는 올림픽 연기 이후에 급속하게 비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도 지사는 이런 추이라면 도시 통행 자체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지 모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결정 후 이제서야 뒤늦게 움직인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한 일본 방송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 등을 극찬하는 드문 모습까지 보이면서 당국을 비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일본과 현 시국에 대한 협력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 언론의 보도는 더욱더 황당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트남의 매체에서는 베트남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기사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베트남은 테스트 키트를 10,000개씩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것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지만 테스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것은 베트남 것보다는 좋지는 않으나 6시간 안에 가능하고 현재 베트남은 초기 단계의 상황이니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밝혔고 이것은 베트남 응웬 탄롱 보건부 차관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화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흐름은 일본과 한국을 다르게 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왜 한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 및 축구 등으로 분위기가 좋던 베트남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역시 일본과 경제적 관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됩니다. 한국은 베트남과 일본 못지않게 경제관계를 이어나가지만 최근 베트남은 대규모의 스마트시티 등의 부동산 개발을 일본 회사들을 통해 유치하면서 대거 일본 자본을 베트남에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베트남 투자액으로 본다면 한국이 1988년부터 677억 달러로 593억 달러인 일본보다 더 많은 편이고 현재 베트남에서의 삼성전자 GDP의 30% 내외를 기여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베트남의 행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올만 합니다. CNN은 일본의 현재 수치를 나타낸 그래프는 이상하다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닐 것인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베트남은 체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고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리는 결정은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제외하고도 한국을 제껴두고 일본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일 간의 베트남 투자가 과열되어 최근 수년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일본이 다양한 국제관계에서 로비가 앞서 있어 베트남 관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서 베트남 현지 분위기는 좀 더 다를 수 있지만 정치 외교 분야에서 일본의 행보를 한국이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는다면 양국 간의 오해와 같은 문제가 더욱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이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 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태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의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열리는 분쟁 해결기구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이 자국의 근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치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오는 15일부터 일반에 공개되는 일본의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 내용을 보면 메이지 시대 산업화 성과를 과시하는 내용 위주이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의 아픔을 달리는 내용은 없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다. 적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 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안보 전략의 재검토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권 간부를 인용해 총리 관저는 2013년 12월에 정한 국가안전보장 전략의 첫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간부는 미사일 방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 안전보장이 개정의 세 가지 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이런 기존 안보 전략을 개정해 적기지 공격 능력도 보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셔의 도입이 최근 비용과 시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실상 백지화됨에 따라 원점 파격 전략을 검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 방위성은 전수 방위는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형태도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 전략의 자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적기지 타격 능력은 능동적 방위 전략에 가까워 전수 방위 원칙의 이탈은 물론 일본 평화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정말 타격 능력의 보유를 원했고 아베 정권 들어 더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 맥락에서 적기지 타격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난 능동적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은 F-15 전투기에 탑재하는 사정거리 900km 순항 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 수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다. 적기지 타격 능력 보유가 공식 결정되면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후 우리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에 돌입해서 성과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SK그룹은 17일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최근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표 품목인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는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세정가스입니다.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해외 의존도가 100%에 달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작년 말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경북 영주 공장에 15톤 규모 생산 시설을 지었습니다.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고부가 제품인 하드마스크와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불화 아르곤 포토레지스트도 해외 의존도가 90%에 달합니다. SK머티리얼즈는 내년에 4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 5만 갤런 규모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공장은 세종시 인근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15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SK시트론도 지난해 미국 듀폰사로부터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식 웨이퍼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은 미국, 유럽의 소수 업체가 세계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와 같이 소재 국산화 과정에서 확보한 역량을 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연결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4천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협력사들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내 소재사들은 중소협력사들이 고부가의 고순도 가스를 정제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11월 영주 본사의 연구개발시설인 통합분석센터를 세우고 한국표준과학원 등과 함께 중기 분석 서비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우리의 노하우를 투자비나 전문 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과 공유해서 업계 전체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고용 창출 효과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는 실제 감염자 규모의 극히 일부만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크루즈선 확진자 706명을 포함해 1,023명으로 전날보다 33명이 늘었습니다. CNN은 그러나 일본의 공식 통계는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 감염자 수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으리라는 게 일본 민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 4일 현재까지 한국이 수만 명을 검사하는 사이 일본은 8,111명에 대해서만 검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비영리단체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 소장과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감염병 전문가인 이시우라 히로시 교수도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들이 확진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